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어떻게? 건강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선입니다. 자, 오늘도 백설기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까요? 네, 육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건강 멘토단을 먼저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백설기의 영원한 패밀리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백설기 팬이에요. 힘차고 너무 네. 좋습니다. 아니, 자, 신호등인 줄 알았어요. 옷 색깔이 신호등인 줄. 아유, 네, 아주 독특하고 네. 좋습니다. 빨로파. 네. 다음은 영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이제는 반고정을 넘어서 그렇죠. 고정이 되신 분입니다. 이성희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성희 목사님, 네. 저희가 목사님을 이렇게 자주 뵈서 그런지 백설기를 할 때마다 점점 더 어려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요. 감사합니다. 느끼십니까? 예, 예. 예, 이제는 거의 고정이 됐는데 우리 표 목사님 자리 바꿀 거예요. 꽉 붙들고 있겠습니다, 이거를. 아니, 어떻게 백설기 하시다 보면은 예, 뭐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제 강사로 나가시거나 할 때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시죠? 예, 다르죠.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위대한 유산보다도 백설기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네, 오늘도 예.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신학철 원장님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의사 선생님들은 어쨌든 환자분들을 네. 자주 만난다는 의미는 환자들이 자주 아프다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네. 우리야 이렇게 백설기에서 자주 만나면 좋지만 네. 자주 안 만나는 환자가 좋은 거잖아요. 의사 그렇죠. 선생님들한테. 예. 그죠? 근데도 기다려지는 환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환자가 어떤 기다려져요? 환자인가요? 그러니까 피부과는 아프다든가 가렵다든지 환자들이 좀 많이 오는데 네. 그 중에서도 더 예뻐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젊은 남녀 청춘들, 또 예비 신랑, 예비 네. 신부들 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피부과를 치료하다 보면 그들에게 피부를 더 예뻐지게 만들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가 봐요. 아. 좀 적어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보면은 네. 좋은 점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남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다면 권혁성 원장님께서도 혹시 기다려지는 환자 있으신가요? 예. 요즘 좀 줄었는데 네. 저희 한방의 특성상 가족 단위로 와요. 가족 단위. 네, 그래서 어머니 이제 모시고 오면 네. 형제 한 서너 명 같이 오고 네. 손주도 따라오고 그래서 이제 진맥하고 처방을 할 때 저도 좀 봐주세요, 저도 좀 봐주세요. 가족 단위로 들어와서 네네. 상담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보다 참 따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사랑스러운 거는 결혼을 앞두고 또는 신혼 부부가 네. 시어머님이 며느리 또는 장모님이 사위 이렇게 이제 좀 건강을 챙겨주겠다고 병원에 와서 예 뭐 이 상담하고 네. 이러는 것들이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는 아니, 그런 솔직히 네. 말씀하세요. 가족이 오면 매상이 많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원장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용고씨 앉혀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네, 하라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권혁성 원장님이랑 신학철 원장님은 기다려지는 환자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최주열 원장님은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많은 환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최주열 원장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요양병원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은 병원 중에서 요양병원을 특별히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개인적인 사연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아. 큰아버지와 또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네. 또 와서 또 이제 이성희 목사님과 이야기해 보니까 저희 큰아버지하고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님도 또 아시는 아, 관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월남으로 파병 가셔서 군생활을 하셨는데 그때의 기억 때문에
선교지를 가시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지 가셔서 한 10년 정도 사역하시고 그전에는 이제 대구에서 20년 정도 사역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 사역을 하시다가 중한 병을 얻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와이프와 함께 우리 의료 선교팀이 꾸려져 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사역지로 갔다가 네. 돌아오면서 아버지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국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 오시자마자 병이 이제 대장암 말기였는데 이제 머리까지 전이가 되셔서 비행기를 다시 못 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간병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또 저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직접 간병을 못 하니까 형도 한번 와야 되고 어머니도 와야 되고 또 아는 사람 와야 되고 왔다 갔다 이제 집안에 한 명 중환 환자가 있으니까 간병하는 게 너무 큰 일이고 그 안에서 가족들 간에도 역동관계가 너무 힘들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대생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분들 사실은 큰 병원에 가야 할지 아니면 집에서 모셔야 할지 모르는 그런 중한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꼭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을 이제 5년째, 6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서 네. 진료실에서 처음에 오시자마자 면담을 하면서 제 이야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이 우세요. 네. 너무 가족들은 최선을 다했고 고생을 하셨잖아요. 근데 험한 일은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할 테니까 이제는 좀 가족들 챙기시고 네.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말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야. 젊은 선생님이 저렇게 요양병원을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훌륭하십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계신 환자가분 가족이 있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네. 다 못하거든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는 여기에 맡겨두시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라. 그게 든든하겠어.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 나는 일이었겠어요. 막 네, 우십니다. 막 그냥 우시죠.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네. 우시는지 몰라요. 저도 시부모님들께서도 다 요양병원에 계셨다가 지금 이제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정말로 그분들이 천사시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못하는 일들을 근데 우리 해주시니까. 부모님들이 요양병원 가는 것은 무슨 고려장처럼 안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원장님이 계시니까 네, 아유,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희망이 되는 백설기 네. 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오늘의 주제 두 명배우께서 연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콜사인을 드리겠습니다. 백설기 극장 레디 액션! 액션! 야, 성희야, 야야야야, 나 어저께 마트에서 영구 만났잖아. 야, 우리 영구가 말이야, 얼마나 멋있고 말이야, 더 젊어지고만. 야, 나 처음에 나 영구 못 알아봤어.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그런데 영구가 그러더라. 바람 권사님 차리냐고. 그래서 누가 바람이 났다니 바람 권사는 또 누구야? 나 그랬더니 너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언니? 나도 연구 본 지 진짜 오래됐다. 연락 한번 해봐야 되겠네. 왜 바람 권사님이라고 그래? 그게 말이야 그래. 언니. 내가 전에 영구랑 같이 야외 예배를 간 적이 있거든. 그날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이었어. 그래요? 근데 그때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거든. 그래요.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는데 언니 그때 바람이 막 더 세게 부는 거야. 그래.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오셨다 막 이러면서 내가 더 뜨겁게 찬양을 막 했어 언니. 그래. 근데 순간 내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야. 왜? 나 오늘 제대로 된 체험을 하는구나 막 싶었어. 어머머. 근데 그냥 옆에서 언니 킥킥거리는 거야. 야, 그냥 반드시 그분이 오실 줄 알았어. 그분이 오셨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언니. 내가 탈모가 좀 있잖아. 나 그래서 앞머리 가발 쓰고 있었거든. 근데 바람이 부는 바람에 언니 그게 바람에 밀려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 걔가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글쎄 바람 권사라고 부르는 거 있지. 나빴어 이씨.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세상에나.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탈모 되겠습니다. 네. 탈모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죽지는 않지만 죽을 만큼 괴롭다. 그 표현이. 정도로 힘든. 네. 네. 나이가 몇 살이든 뭐 성별이 무엇이든 간에 탈모 환자들 정말 남모를 고통 속에 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보건복지부 발표 조사가 여기 있는데 탈모 환자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숫자가 무려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110만 명. 이 탈모라는 게 단순히 털이 빠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의 자신감과 이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네, 아주 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 몸에 있는 펄이 빠지는 거 뭐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하다가도 이게 이제 신경을 처음엔 잘 안 써요. 뭐 조금 빠지나 보다 예전보다 조금 양이 늘었나 보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펑한 심각해진 모습을 보면 충격에 휩싸이게 충격이, 되는 거죠. 네, 예. 충격이 오죠. 탈모 치료 필요하다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모르겠어요, 원장님. 털이 네. 보통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 건 하루에 네. 그건 정상이라고 봅니다. 50개에서 100개. 그러니까 한 150개, 200개 하루 빠지게 되면 그건 탈모로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털은 성장하는 털이 있고 휴지기 털.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중간에 이행기 털도 있는데 네. 7시 방향을 보게 되면은 털뿌리하고 검은색이 머리카락입니다. 딱 네. 붙어 있죠. 딱 붙어 있어요. 그게 성장기 털입니다. 네. 그러면서 9시 방향은 털이 좀 바깥으로 자라 나와 있죠. 예. 계속 자라는 겁니다. 네. 그럼 12시 방향을 보면은 털 뿌리하고 머리카락 좀 떨어져 있죠. 그러네요. 예, 이건 이행기 털입니다. 이제 빠지려고 털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3시 방향을 보면은 털이 아주 피부 겉에 딱 있죠. 달랑달랑. 달랑달랑 있죠. 네. 저거는 딱 뽑으면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휴지기 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5시 방향 털이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으면서 털 뿌리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털이 다시 자라 나옵니다. 그래서 털의 일생이 성장기 털은 3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털이 자라다가 털이 수명을 하게 되면은 휴지기로 가는데 그때 털은 우리가 손을 딱 잡아당기면은 털이 쉽게 빠져요. 그거는 휴지기 털이니까 지금이나 며칠 후면 다 빠지는 털이니까 그건 탈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장기 털은 잡아당기면 안 빠져요. 아프기만 하지. 근데 털을 잡아당겨야지 털이 빠지는 털이다. 그건 휴지기 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자들은 머리끄댕이 자꾸 싸울 때 그때 머리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거는 성장기 털이죠. 저희 할아버지가 대머리세요. 저희 아버님도 대머리시고 저희 형도 대머리시고 제 동생도 대머리고 그러니까 메시 방향은 무슨 털입니다 그럴 때 이게 비수가 돼서 와서 바뀌는 거야. 혹시 몇 시 방향이 좋다? 가발 안 해요? 아니에요. 예. 국산도 잘 나옵니다. 아니 제 털 맞고요. 근데 빼곡하시네요. 빼곡하죠. 예. 저만 이상하게 돌연변이 같이 저희 가족 남자들 중에 유일하게 저만 털이 아직은 이 생존형이에요. 근데 이 형태나 모양에 따라서 이 탈모도 좀 다르게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이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 탈모 종류가 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성형 탈모는 유전적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남성형 탈모 양 이마에서부터 털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양 옆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M자형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좀 더 진행을 하면 정수리부이 빠집니다. 정수리부이 허옇게 될 때 그때 O형. 그래서 M+5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더 심해지면 머리카락이 전부 다 빠지게 되죠. 그걸 U자형, C자형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유전적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목사님만 안 빠진 거는 축복받은 거네요. 축복이죠. 그렇게 정말 생각하시면 대단하네. 됩니다. 왜 화상도 입을 수 있고 외상을 입어서도 탈모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탈모의 종류를 크게 따지고 되면은 반응성 탈모하고 비반응성 탈모 두 가지가 있어요. 반응성이라는 흉터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외부에서 어떤 상처를 입었다든지 또는 화상을 입었다든지 그런 흉터가 생긴 거예요. 그 흉터 속에 있는 털뿌리는 죽어 있어요. 그럼 털이 안 나죠. 그거는 유일한 방법은 모발 이식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반응성 탈모, 흉터가 없는 탈모, 이거 아까 얘기한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또는 원형 탈모, 또 여자들 출산 후에 생기는 산후 탈모, 또 노인성 탈모 이런 거는 털뿌리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약이라든가 주사를 통해서 털이 다시 자라 나올 수가 있습니다.
털이 막 없는 것 같아서 예. 가망이 저 사람은 없구나 싶었던 사람도 치료에 의해서는 다시 모발이 그렇죠. 까맣게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털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사라든지 약을 통해서 자라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성형 탈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는 피나스테라이드는 그런 약을 쓰게 되면 털이 자라나올 수가 있고 네. 동그랗게 빠지는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국소내 주사를 맞으면서 털이 자라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피부과에서 이 탈모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신학철 원장님이 또 네. 예, 그 치료에 또 선두 주자시고 어. 전문 치료 분야시라고 합니다. 네네. 혹시라도 기억에 남는 그런 환자 있으신가요? 제가 몇 년 전에 네팔에서 큰 대지진이 났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의료전기 때문에 끌고 네팔에 들어갔었어요. 네. 그때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이 얼마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미얀마 현지 목사님, 한국인이 아니라 미얀마 현지 목사님의 딸이 16인데 탈모가 심하다. 어머. 그래서 치료할 수 있겠느냐. 애가 단순하게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불교 국가니까. 그래서 이제 탈모가 심했는데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네. 했더니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는 할 수 있는데 보통 털이 날 수 있는 확률은 70%에 봅니다. 그리고 보통 3개월 정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 제가 최선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딱 저희 병원에 왔더라고요. 미얀마에서. 미얀마에서 딱 왔는데 보니까 그 사진보다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 탈모 털이 빠진 분야가 털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을 정도예요. 그 정도. 어우, 그래서 이걸 좀 고민을 하면서 하는지 기도하면서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4주 정도 지나니까 털이 자라나는 게 하나씩 보여요. 예, 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한 2달 되니까 깨끗이 자라가지고 2달 반 지나서 미얀마로 다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저희 감사 편지를 써가지고 미얀마하고 영어로 써가지고 저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한의학 쪽에서도 이 탈모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의학적인 탈모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한방적으로는 통계를 보니까 이제 여성 탈모 환자들이 내원하는 게 한 49%나 돼요. 그래요. 예, 여성 탈모 환자들이 의외로 많이 오고 네. 그리고 20대, 30대 환자들이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20대, 그 이유, 30대에 예. 탈모가. 그래서 그 이유는 내가 이식을 하거나 네. 그다음에 호르몬 치료를 또 전문적인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기 전에 조금은 빠지는 것 같은데 좀 한의학적으로 미리 예방하고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한의학적으로는 탈모의 원인을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두피에 발생하는 열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음식이나 이런 조절들이 잘 안 돼서 열이 위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두피에 열이 나면 우리가 여름에 모판에 모가 빠지듯이 예, 그렇게 이제 괴사되는 한의학적으로는 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간신 기능이 약할 경우 음기가 약하게 되면 토양이 비옥하지 못해서 잘 못 자라듯이 모발이 잘 성장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주안점으로 약도 쓰고 약침이라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사지나 스케일링 같은 것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젊은 사람들과는 이 나이 드신 분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몸에 있는 호르몬들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양소들도 내 몸은 스스로 합성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요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많이 공급해줘라, 밖에서. 공급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일단 입으로 많이 잘 드셔야 되고. 좋은 것들 많이 먹고 네.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도 많이 흘려야 그렇죠. 되고 순환을 운동하셔야 개선시켜야 되죠. 되고 잠을 충분히 자고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이제 건강한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나올 때 나오는 호르몬들은 내 몸을 망가지게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약물을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시술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환경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렇게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실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딱 고민이 보기에는 비주얼로는 그러니까요. 뭐 허황하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이게 사기요. 사기요. 이게 다 사기요 나는. 왜요? 이게 지금 누가 봐도 보세요 빵빵하죠. 네. 자 봐. 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흑채를 뿌리고 안에다가 그래야 빵빵하게 보이거든. 비인 게 너무 여기 번쩍번쩍해요. 이게 이제 여기가 너무 홍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괜히 조명이 나를 비춰가지고 남들이 눈부셔. 그러니까 여기다 흑채 뿌리지. 간혹 이 요만한 그 부분 가발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것도 요런데 탁탁 꽂아줘야 돼요. 오늘은 안 하신 거죠 부분 가발은. 머리라고 그래서 탈모라고 흑채는 어차피 남들이 눈부실까봐 여기만 뿌리고 그 가발은 안 썼어요. 네. 이게 사실 나이를 먹으니까 젊었을 때 수덥다 뭐 이런 거 일도 생각 못 했잖아요. 진짜 그러셨어요? 아 그럼요. 그냥 바람은 싹 불어도 그냥 아우 그냥 그 정도로 지금 김지선 씨처럼 술 뭐 많고. 뭐 이렇게도 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탄력이 없어. 그리고 금방 푹 주저앉으니까 사람이 없어배. 그러니까 맨날 파마 말어. 네네. 그런데 거기다가 파마를 또 하는데 또 허연 머리까지 나와. 하얀 머리 나왔는데 여기 쭉 깔라져. 왜? 여기 숱이 없으니까 원하잖아. 그러니까 또 염색해.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야. 머리에다 두피에다 안 좋은 것만 계속 해주는구나. 그렇지. 나 어저께 파마했어요. 네. 백설기에 좀 이쁘게 보이려고. 네. 잘 왜냐면- 나오셨어요. 네. 잘 나왔죠. 네. 보세요. 탈모 고민은 좀 있으신 편이시네요. 좀이 아니죠. 예. 여기 뒤에는 어떻게 돼? 알겠어요. 저희 알겠어요. 어떻게 돼? 보여 여기 보여? 아니 어느 정도 알겠어요. 보여? 네네네. 이게 파마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커버가 되는 것 지금은 같아. 뭐 근데 그렇게 잘 안 전생일 보입니다. 권사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많어, 수치예요. 많어. 제가 율브린너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신 건 아는데 소원을 잘 들으시네. 어쩌면 내가 율브린너를 좋아한다고 또 그런 사람을 또 짝꿍으로 하셨을까? 근데 그 시점에 뭐 하여간 참 그 마음이 좀 그 갈등은 있었지만 결혼을 했잖아요. 네네네. 우리 남편이 그렇게 그 탈모로 인해서 고민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지금도 정말 새벽에 들어온 날도 여기 약 바르고 하루도 안 걸러. 얼마나 피곤해. 아예 없는 이 나이에. 없는데 언니 왜 그래? 그게 엄청 신경 써서 그런 거야. 아예 어마 미치겠죠. 뒤에 아니 있어 뒤에 그래가 있어 많어 뒤에는 많어. 뒤는 얘기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애들 임신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를 복중에. 겁나 많이 했어. 아. 우리 아들 괜찮죠?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멀쩡해요. 아들도 멀쩡해. 네. 그래도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하는데 네. 정말 이 탈모인의 그 비애는 정말 맞아요.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 큰 은혜 입었어. 그러니까요. 네. 그네 입었어. 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네. 덕분에 제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진짜. 조영구 집사님 어떠세요? 저는 그 모 방송국에서 그 살 빼기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네네네네. 74kg였는데 두 달 만에 이제 15kg을 감량하면서 59kg가 됐기 때문에 뭐 몸에 있는 게 뭐 얼굴부터 다 빠졌거든요. 네. 근데 맞아. 59kg 살을 빼면서부터 어느 순간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막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 그래가지고 막 여기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빠지고 그래가지고 어. 미용실에 가면은 조영구 씨 이제 그만 살 빼라고 이거 지금 두피가 이거 심각하다고 이러다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가지고 이래도 나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때 다이어트 하던 걸 중단하고 났더니 다시 또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살을 많이 빼게 되니까 머리까지 같이 빠지는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탈모가 다이어트와 연관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하게 했었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지금 뭐 빽빽하신데.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다이어트 안 하고 운동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그래요, 합니다. 그래요. 예. 할아버님이 완전 대머리였어요. 아 예.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 기억에도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머리카락이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밖에 네네네. 없었고 수염이 길었거든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여기 머리가 들어가서 일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위로 안 자라고 이 머리가 밑으로 자라구나 이렇게. 수염 이만큼 났는데 들어가서 나오는구나 했거든요.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모발 뭐 관리라기보다도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이제 머리를 감는데 하루는 그 샴푸를 쓰지 않고 그냥 맹물에 이게 감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걸러서 샴푸를 조금 쓰고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지 예,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도 그 샤워하고 나면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금 뭐 헤어스타일이 아주 멋있게 네. 잘 어울리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성경적으로도 보면 그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 삼손은 머리가 길면 힘을 쓸 수 있고 짧아지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하나님과의 믿음의 증표로 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 패밀리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믿음의 증표로 받은 그런 사건이나 이야기들이 있는지. 약속의 증표.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문영미 권사님은? 증표 계속 하혈을 해서 오. 병원을 갔는데 네. 내 뱃속에 풍선 같은 게 이런 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종양 같은 게 있었구나. 풍선이에요. 그 가족들 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가족을 부를 때는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다 이제 식구들이 와서 봤는데 그게 난 애기도 한 번도 못 낳아봤잖아. 애기도 낳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다 드러내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태반암이라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다 매일 검사를 받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부목사, 전도사 하루에 7번씩을 예배를 드리고 매일 빚 빼서 수치 재면은 보통 사람은 뭐 1,500 이런데 2만 뭐 이렇게 막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갔어요. 나는 내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한 것도 많고 난 신앙을 그렇게 뭐 그때는 뭐 그게 없었거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따진 거. 밤새도록 따지고 밤새도록 그러고 나 죽여봤자 아버지만 손해지 나 손해 날 죽는 년이 뭘 알아요. 마음대로 하시라고. 밤새도록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와서 병원으로 왔어. 어디 갔다 왔냐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 다시 이걸 뽑고 막 그렇게 했잖아. 의자가 쫙 내려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 그랬더니 이 수치가 확 떨어지고 세상에 이게 거기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싹싹싹싹 점 지금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다른 생각 못해. 그 점 하나를 딱 거기다 나한테 흔적을 남겨놓으셨구나. 흔적을. 네. 그러니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를 내가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선교를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으며 그렇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못 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 수술을 안 했어. 오. 그 점만 있다니. 그러니까 무슨 초음파 같은 거 하면 점만 딱 나오는 거야. 그치? 기적이지. 그런 예, 기적. 상황을 통해서 네. 증표를 남겨주셨군요. 네. 자, 조영구 집사님 네. 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방송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시험을 참 많이 봤어요. 그죠. 뭐 각 3개 방송 아나운서 시험도 다 봤고. 조용필 씨 흉내도 예, 내시고. 흉내도 냈고 뭐 조금만 보여주세요. 해질 무렵 거리에 나가 차를 마시며 많이 청년 끝. 달라지셨네요. 그래서 각 방송사 아나운서 시험 다 받고 개그맨 시험도 다 받고 하도 안 돼서 뭐 성우도 보고 탤런트도 보고
부산, 안동, 뭐 대구 전국을 다니면서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14번 떨어지고 15번째 SBS 전문 MC 공채 1기를 뽑아서 갔는데 경쟁률이 그때 2,860대 1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제 친구 중에 이제 주성민 목사님이 이제 대학을 9번 떨어져가지고 독서실에서 계속 저기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저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성민아, 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걱정 마, 너는 영구야 무조건 든든한 하나님 빽이 있으니까 될 거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보고 오살리 기도원을 같이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시키는 대로 그냥. 그래서 가면서 야, 네가 대학도 9번 떨어진 놈이 무슨 네 말을 듣는다고 되겠냐 내가. 임마 너나 임마 네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임마 네 기도 내 기도 들어주겠냐. 난 못 믿었지만 그래도 계속 울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려오는데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와요. 그런데 사실 원래 남자 1명, 여자 4명을 뽑는데 지석진 씨랑 저 조영구를 둘을 놓고 누구를 떨어뜨릴까 고민했었대요. 이 중에 한 명을 떨어뜨렸는데 지석진 씨는 KBS 개그맨도 했었고 MBC에서 MC도 했었고 엄청 베테랑이었거든요. 당연히 지석진 씨를 합격해야 되는데 조영구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님이 그냥 둘 다 뽑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정말 막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친구랑 저 주성민 지금 목사님이시죠. 막 같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뭔가 딱 이게 오더라고요. 딱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역시 기도가 저에게 어떤 정말 증표가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성희 목사님도 궁금해요. 정말 목회의 길이 참 쉽지만은 않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드시고 계시는 뭔가 약속의 징표가 있어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과 약속 네. 그 가진 다음에는 변치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8년 만에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돌아오게 됐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한 5년 6년 지나고 나면 한국 오기 싫잖아요. 미국 생활이 재밌고 네. 또 아이들도 많이 이제 성장하게 되고 하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꼭 목회는 한국에 와서 해라. 공부 끝나면 빨리 와라. 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저는 마음으로 이해했지만은 사실은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복 주십시오. 전 갈 데 없습니다. 오란 데도 없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나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3일 기도하고 나니까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그 영땡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못 갑니다. 이거 공부 끝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만은 공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빨리 오래.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되니까 그 선임 부목사님께서 친서 편지를 들고 오신 거예요. 편지 들고 오셨는데 하여튼 6장 긴 거 소위 말하는 거 손편지를 써가지고 네. 교회 사정이 이렇게 뭐 내가 좀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 목사 꼭 와야 된다 하면서 저를 빨리 오라는 거예요. 네. 그 저는요 참 신기한 게 기도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하나님 네 가야 되겠습니다. 네. 갈 자리 주십시오 하니까 편지가 오더라고요. 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올 때 그 영땡 교회 왔다가 제가 2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연동교회 간 거예요. 네. 증표들이 사실 정말 뭐 어마어마한 증표들도 있고 이렇게 소소한 증표들도 있어서 네. 그 증표들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쵸. 예, 하나님 예, 진짜 예. 계시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네. 저도 사실 하나 얘기하자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 정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사는 축하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안수 받는 날 뭐 꽃다발 받거나 이러지 말자 하고 스스로 뭔가 약간 교만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네네. 예, 그러면서 아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안수식장에 무슨 꽃 사갖고 갈까? 그런데 제가 갑자기 꽃 사갖고 올 거면 안수식장 오지 마.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건방을 떠. 건방을 떠. 그러니까 교만하다보다는 건방을 좀 딴 거예요. 그러면서
꽃 안 사갖고 올 거면 오고 아닐 거면 그냥 집에서 기도해줘.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가 삐졌죠? 삐졌지.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너 안수 받는 다음에 무슨 꽃을 사갈까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꽃 사오실 거면 오지 마세요. 이제 이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버님도 가고는 싶으니까 꽃 안 사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당일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스스로가 너무 훌륭하다.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이제 딱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는 꽃 같은 건 안 받고 목사가 대리. 그리고 딱 식장에 갔는데 그날 딱 가니까 저를 처음으로 반겨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성미 선배님이 거기 딱 계신 거예요. 이 누나가 여기 왜 있지? 보니까 그 안수식에 사회자로 거기 온 건데 제가 알 리가 없었겠죠. 근데 그 누나가 저를 딱 보자마자 한 첫 마디가 뭐냐면 인봉아, 야, 꽃. 그 누나 손에 꽃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축하한다 이것도 아니고 야, 꽃. 제가 그걸 딱 받고 그날 울었어요. 목사란 자리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가 아니라 소박한 자리인데 내가 오해했나 보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증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건방 떨 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작은 일로도 어떤 마음을 주시는구나. 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네. 탈모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새치같이 처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올 때요. 그때는 사실 이게 걔는 왜 나올 때 서서 나와? 그렇죠. 그지?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럼 얼른 이걸 내가 제가 쪽집게로 뽑든지 그때는 눈도 밝으니까 뭐 척해서 착착착 뽑고 그랬잖아요. 뭐 애들 있으면 애들더러 야 이거 좀 뽑아라 이럴 텐데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저가 혼자서 다 이걸 뽑고 그랬거든요. 계속 이렇게 뽑다 보면은 이게 더 휑해지는 거 아니요?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과연 이게 옳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제 나오는 새치를 그냥 염색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예예 염색이 또 안 좋다고 하니까. 궁금하네요. 흰머리 뽑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기억이 없는데. 아프죠. 아픈 흰머리도 네. 있고요. 안 그냥 아픈 것도 있고 아니요 그런 거죠. 흰머리 아프죠. 석 뽑히는 것도 있고 보면은 아니요 석 네, 뽑히는 네. 것도 흰머리 짱짱한 뽑으면 것도 있고. 아프잖아요. 예. 그건 성장하는 털이에요. 아까 성장기 털이에요. 근데 자꾸 뽑다 보면은 털뿌리가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약해져서 쉽게 뽑힙니다. 그런데 털뿌리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흰머리 뽑는다고 탈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아시도록 하고 염색을 한다. 근데 염색액 성분이 우리 두피에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염색을 하고 나면은 피부 결이 좀 상하잖아요. 푸석푸석해지고 그건 좋지 않는데 일단은 염색을 하게 되면 또 알러지 반응 잘 일으켜요. 네. 그리고 염색하고 나서 피부과에 뭐 빨개지고 지물이 나고 가렵고 해서 다 오신 분들 있거든요. 근데 염색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는데 피부를 염색하기 전과 후에 케라틴이 풍부한 헤어팩이라든지 트리트먼트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염색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탈모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을 놓으면은 그 유전이란 말을 들어가지고 막 너무 기도 열심히 했어요. 노심초사하셨구나. 하나님 그건 정말 안 돼요. 막 이렇게 갖고 이제 오늘날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 트리트먼트 이런 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좋다는 걸 막 제가 사다 주고 막 그러거든요. 권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 건 이게 꼭 유전이 100%냐. 저 목사님 같은 분도 있으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아직은 멀쩡한데 혹시 10년 후라도 그냥 저거 아버지 닮아갈까 봐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걸 관리를 지금처럼 잘하면은 좀 그걸 비껴갈 수는 없는 건지 그걸 꼭 여쭙고 싶어요. 예, 탈모는 80%가 탈모 환자의 유전형이다 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유전으로 인한 80%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탈모인 그 환자들은 내가 탈모인 경우가 한 정상인들에 비해서 5배 정도 높아요. 탈모는 유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죠. 내가 탈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탈모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특히 어떤 학설이 있냐면 안드로겐 수용체, 그러니까 호르몬으로 인한 수용체가 있는 유전자가 있을 경우에 이제 탈모가 많이 생기니까
이건 X 염색체로 유전이 되니까 네. 탈모는 모계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요. 부계로도 유전인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여하튼 부모가 탈모가 있어서 유전되는 게 80%지만 초기에 탈모가 아주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치료를 시작하면 나중에 이식을 하거나 이래야 되고 이식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탈모가 처음 시작될 때 그래서 이제 100개 이상씩 빠지고 그때부터 관리를 꾸준하게 하시면 탈모를 늦출 뿐만 아니라 유전적 인자가 있다가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할 가능성이 있다. 수 있는 거죠. 예. 호 목사님처럼. 예. 축복받은 엄청나잖아. 케이스고요. 여기 딴 걸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특별히 뭐 네, 저기는 네. 없는데 네, 그러니까요. 버티고 있습니다. 시중에 그 탈모 관련 제품들이 참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샴푸, 린스, 또 뭐 건강 보조식품을 네, 먹어도 네, 많이 있죠. 네. 탈모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최주열 원장님 도움이 될까요? 그래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네. 이렇게 다들 이게 이슈가 될 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돈이 된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더 투입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연구했고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의사인 제가 봐도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있구나. 이 정도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머리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올 한 올 살려둬야 된다.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 쓸 수 있는 거 최대한 쓰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 최대한 공급하고 이렇게 해놓고 전문가에 찾아가서 네.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렇다면 저는 또 아기를 많이 낳아서 키웠잖아요. 네네. 왜 신생아 때 머리 베넷머리라고 한번 쫙 빠질 때 그때 한번 머리를 싹 밀어주면 맞아. 머리가 굵고 건강하게 자란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냥 여자이건 남자이건 그냥 빡빡으로 깎아가지고 여자이면 이제 머리띠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처음에 한번 밀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괜찮은 방법인지 네 신학철 원장님 어때요? 글쎄요. 진료실에 있으면 젊은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네. 머리를 밀면 머리숱이 많아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타고난 모낭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타고난 모낭 숫자에서 털이 나오는 머리털이 나오는데 머리 숱하고 모낭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그거는 머리를 민다고 그래서 머리숱이 많아진다. 뭐 없던 모낭이 생긴 것도 아니고 네. 새로운 모낭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잘못된 지식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성희 목사님 탈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혹시 찾아오시면 어떻게 응원해 주세요? 탈모로 저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을 봤어요. 아이고. 예. 그 저희 형님의 그 저 조카인데 네.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예.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항상 보면 이제 그 아이가 좀 우울하다 그럴까요? 학교에 가서 이제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이러는데 아마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탈모가 시작되었어요. 이 탈모가 시작되었는데 걔는 항상 그 모자를 쓰고 다녀요. 저는 걔가 모자 벗는 걸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보니까 머리카락이 아주 듬성듬성하더라고요. 여기도 좀 있고 여기도 좀 있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 성격상으로 좀 장애를 가지게 된 게 제가 볼 때는 탈모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없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이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머리털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탈모 예방법을 심도 있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들은 꼭 한다. 신학철 원장님은 기본 방법만 알아도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는 그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자. 비법. 예. 샴푸 린스 충분히 헹구기. 헹궈라. 아유,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군요. 충분히 헹궈주는 게 두피 환경에 두피 건강에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짜잔. 짠! 헤어 드라이는 뜨겁지 않게.
우리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이 케라틴이나 단백질은 열을 많이 자주 받으면 단백질 손상을 입습니다. 이제 머리를 감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자연풍으로 자연스럽게 말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시간도 없고. 맞아. 시간 그래서 걸려. 이제 헤어 드라이기로 사용하게 되는데 뜨거운 바람이 안 좋습니다. 아까 머리카락 손상을 입으니까 그냥 차가운 바람이라든지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세 세 번째 번째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펌 전후 두피를 보호. 보호해라. 염색약을 성분을 보면은 우리 두피에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두피에 좋은 것이 없는데 염색약 중에서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염색하기 전에 또 후에 이 케라틴이 풍성한 헤어팩을 한다든지 네. 끝나고 나서 트리트먼트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모발을 보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건 번째. 두피 피부 질환 시 꼭 치료를 치료받기. 받아라. 두피에는 모낭염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두부백선, 곰팡이균이 감염이나 이런 것이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을 때 빨리빨리 치료 받아주는 게 탈모 예방이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급격한 다이어트 금지. 아까 나왔었어요. 네. 아까 나왔었죠. 네. 우리 인간 중에서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게 가장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그 스트레스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급격한 다이어트는 그 스트레스 굉장히 심해지고 네. 또 다이어트로 인해 가지고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털이 많이 빠지는데 이거를 중단하면 털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털은 자라 나옵니다. 네. 여섯 번째. 네. 금연과 금연과 금주. 금주가 필요하군요. 우리 술과 담배는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모발에도 안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건. 네. 예, 그렇게 끝낼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예. 가발은 되도록 피해라. 피하기. 가발을 피하시라. 아까 말한 게 다 나오네요. 네. 가발을 하려면은 건강한 모에다가 핀으로 꼽잖아요. 네. 그럼 자꾸 핀을 꼽다 보면 건강한 모발도 빠지잖아요. 또 가발 하다 보면 거기서 땀도 나오고 세균도 감염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럼 두피 환경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가발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네. 꼭 해야 된다면은 빨리 집에 와서 벗어버리는 거. 아. 이게 이제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네. 최지열 원장님께서 네네. 지난 시간에 이제 좋은 음악을 듣는 게 귀에 좋다 그래서 좋았었죠? 네네. 저희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이 머리 탈모에는 어떤 꿀팁을 또 개방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도 한 15년 전 모발에 비해서 지금 훨씬 풍성해진 겁니다. 그래요? 네. 15년 전보다. 네, 그때는 날씨 추울 때 손이 차가울 때 이렇게 손을 대면 네. 차가운 온도가 다 느껴질 정도로 숱이 없었거든요. 없었구나. 근데 그 뒤에도 이제 열심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꿀팁 한 가지가 뭐냐면 네네. 샴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샴푸. 아, 샴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샴푸를 어떻게 하느냐. 사용할 것인가. 오, 사용법. 예. 네. 그래서 샴푸는 일단 타겟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피. 아, 샴푸의 타겟은 타겟. 두피. 이게 두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충분한 시간을 가져주면서 머리를 이제 문질러야 되는데 네. 머리 문지를 때 이제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뭐 이렇게 빡빡한 거 가지고 머리 팍팍팍 이렇게 하셨거든요. 맞아, 그래서 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손 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네. 손 끝에 피부를 가지고 피부. 아. 마사지 하듯이 손 지문에 지문으로. 또 너무 세게 누르면 또 이게 잘 성장하고 있는 또 머리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하지 않고 마사지 하듯이 음. 한 3분 정도는 두피에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게. 네, 특히 머리 지금 많으신 분들일수록 방심할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모발을 들어주면서 뿌리까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모발을 살짝 들어요. 한 3분 정도는 오.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샴푸가 스며들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단백질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샴푸를 해라. 네. 대신에 그다음 중요한 것이 아까 네. 1번으로 강조하셨던 깨끗하게 헹궈내라. 헹궈라. 예, 스며들어 있으니까 충분한 이제 물 아끼지 말고 네. 그래서 충분히 씻어내고 씻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들이 많습니다. 트리트먼트 있고 이제 우리가 린스라고 말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은 두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발을 위한 것이기 모발을. 때문에 아.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충분히 머리에 묻히시고 또 깨끗하게 씻겨내시고 아. 네. 이걸 아주 중요한 습관으로 늘 할 때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샴푸를 네. 하고서 그러니까 묻히고서 3분 정도는
마사지를. 네, 마사지를 해라. 그렇죠. 오늘 하나 네. 배웠네요. 저는 네. 사실 두 가지 효과로 왜냐하면 이렇게 샴푸할 때 네. 손톱을 했거든요. 그러면 손톱 끝도 깨끗해지고. 진짜요? 진짜. 남자도 손톱 까맣다고 혼나는데 맨날 와이프들한테 이것도 깨끗해지고 시원하고. 야, 근데 이게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였네.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아니 손톱은 그냥 이렇게 감아도 지문으로 감아도 손톱 깨끗해지던데. 네. 하여튼 앞으로 안 그럴게요. 네, 하여튼 네. 안 그러겠습니다. 와. 이어서 네. 빨리 넘어가야지. 네. 이어서 이 시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먹는 시간. 네, 의사들은 꼭 간다의 백미. 우리 권혁성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네.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 소개해 어떤 게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탈모에 좋은 음식, 네. 약재 두 가지는 바로 검은콩 서리태와 네. 그리고 검은깨, 흑지마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제품입니다. 오. 요즘 한간에 블랙푸드라 그래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네. 한의학적으로 이 검정색이라는 거는 네. 콩팥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 우리가 탈모가 생기는 이유는 신장에 그리고 이제 전기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탈모가 모발이 잘 못 자라기 때문에 네. 탈모가 일어나는데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아. 자, 여기 이 검정코 서리태는 네. 왜 서리태냐 잘 아시죠? 서리가 맞을 10월쯤에 채취를 하게 된다. 그래서 서리태 검정콩이라고 하는데 이 서리태는 대표적인 해독제예요. 한약으로는 서리태는 해독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이나 부종이 있는 사람들 이뇨시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여성 호르몬들이 들어있죠. 에스트로겐. 그래서 여성들이 먹으면 노화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네. 되고 실제로 성장 한약을 위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치료할 때 이 서리태를 사용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이 검은깨 흑지마는 한의학적으로 신장과 간과 대장 이 세 군데 작용을 하는데 네. 모발을 잘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검은 머리로 바꿔주는 저도 또 많이 먹어야 되는데 검은 머리로 바꿔주는 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변비 환자들한테 네. 좋아요. 그래서 금기는 오늘 먹는 음식처럼 많이 설사 환자들이 많이 먹게 되면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설사를 하는 사람은 금기사항입니다. 네. 이 좋은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매일 좀 골고루 먹으려면 네. 우유에다가 매일 아침에 한 잔, 콩과 그다음에 검은 콩과 검은 깨를 이렇게 갈아서 예, 이걸 넣어서 먹는 거예요. 아. 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네네. 건데 자, 우유 한 잔에다가 이렇게 따로 주시고 네. 보통 이거보다 많은 머거잔 정도의 우유를 한다면 이거의 2배 정도를 내야겠죠. 이 밥숟갈로 이렇게 수북 한 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양에 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한 잔씩 드시면 네. 이 안에 단백질도 많고 영양소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 서리태와 네. 그다음에 흑지마가 주고 있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먹어볼까요? 너무 고소하다. 네, 맛있죠. 와 고소하다. 아유, 고소하네요. 밑에 저희 신장 밑에 가라앉아 기능을 있네요. 보하는데 좋은 맛도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성희 목사님께서 응원과 축복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 대머리가 여러 번 나오죠. 맞아요. 그 엘리사도 대머리였었어요. 네. 또 우리 전승에 의하면 다니엘도 그 대머리였고요. 또 사도 바울도 대머리였다 그렇게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우스운 얘기로 머리털이 적은 사람 대머리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데 뭔지 아세요? 네. 왜요? 직접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그러잖아요. 그 머리털이 적을수록 죄가 적다고. 일리가 있네요. 재밌어. 일리가 있네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머리털을 헤아리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털이 적으면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때문에 좋아하신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을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머리털뿐만 아니라 우리 귀하신 분들 말씀을 잘 듣고 머리털 잘 보존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 같이 외치면서 네. 저희 백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백설기 설!